제 평생의 단짝 친구, 그리고 그 친구의 남편. 모두가 부러워하던 인꼬 부부였지만 그들만의 은밀한 고통을 털어놓는 순간 저는 흔들렸습니다. 친구의 고통스러운 하소연은 저에게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죠. 외로웠던 제 삶에 찾아온 뜻밖의 기회였을까요? 저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친구를 위해 제가 대신 그 짐을 덜어주겠다는 위험한 생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친구의 남편과 선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친구에게는 지옥이었던 그 고통이 저에게는 천국이었다는 것을요. 이 위험한 비밀은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과연 저희의 관계는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면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놓치면 평생 궁금해할지도 몰라요. 구독과 좋아요로 바로 이어가 보세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리던 어느 오후 미자 씨는 평소처럼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68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아오며 여러 굴곡을 겪었지만 지금 미자 씨의 삶은 평화롭고 안정적이었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뒤 홀로 지내는 삶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세월이 주는 묻어남이 그 외로움을 익숙함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미자 씨의 단조로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오랜 친구 순옥 씨와 순옥 씨의 남편 재호 씨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세 사람은 한 동네에서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냈고 순옥 씨 부부는 금실 좋기로 소문난 인꼬 부부였죠. 미자 씨는 그런 친구 부부의 행복을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습니다. 미자 씨는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순옥 씨를 기다렸습니다. 요즘 재호 씨 때문에 속이 썩는다는 순옥 씨의 전화에 미자 씨는 무슨 일인지 짐작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남편 자랑이 일상이었던 순옥 씨였거든요. 잠시 후 카페 문이 열리고 순옥 씨가 들어섰습니다. 미자 씨는 순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제나 생기 넘치던 순옥 씨의 얼굴은 수심에 가득 차 있었고 눈가에는 검은 그늘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토록 아끼던 화려한 옷차림 대신 칙칙한 색의 수수한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은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의 손을 잡으며 무슨 일 있었냐고 걱정스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 씨는 묵묵히 커피잔을 매만지며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가 먼저 입을 열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 소리와 빗소리만이 두 사람의 침묵을 채우고 있었죠. 마침내 순옥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미자야, 사실 나 재호 씨랑 잠자리가 너무 힘들어라고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간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재호 씨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건장한 체격을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옥 씨는 남편이 너무 건장해서 매번 고통스럽기까지 하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미자 씨는 친구의 절박한 표정에서 이것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순옥 씨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자상한 남편이지만 침실에서는 자신을 전혀 배려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려 하고 그 강렬함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충격에 빠져들었습니다. 친구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드리워져 있었고 말할 때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순옥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고통을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재호 씨가 샤워하는 소리만 들어도 몸이 굳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씻고 안방으로 걸어오는 재호 씨의 묵직한 발걸음이 들릴 때마다 온몸이
경직되고 마음속으로는 피하고 싶다는 생각만 든다고 했죠. 재호 씨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것조차 두려워진다며 내가 정상이 아닌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옥 씨는 부부 상담이나 병원 진료를 고민했지만 차마 창피해서 나서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사나 상담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겠냐며 수치심 때문에 혼자서만 끙끙 앓고 있다고 했죠. 미자 씨는 친구의 고통에 안쓰러움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호기심이 스멀스멀 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순옥 씨가 그토록 고통이라고 하는 경험이 자신에게는 어떻게 느껴질지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오래된 미자 씨에게 순옥 씨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처럼 들렸거든요. 순옥 씨의 이야기는 미자 씨에게 단순한 하소연 그 이상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감정이 일어났죠. 미자 씨는 순옥 씨의 결혼식에서 보았던 재호 씨의 모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듬직한 인상이었던 그 남자의 모습이 말이죠. 미자 씨의 머릿속에는 위험한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나였으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순옥 씨와 자신의 체격 차이, 성격 차이를 생각해보며 묘한 상상에 빠져들었습니다. 재호 씨라는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더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헤어지기 전 미자 씨는 순옥 씨에게 자신이 먹고 있는 건강 보조제를 권했습니다. 몸에 좋으니까 이것이라도 챙겨 먹으며 건강을 챙기라며 나중에 지나는 길에 들러서 갖다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순옥 씨는 고마워하며 미자 씨에게 집에 들르라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친구를 위로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순옥 씨의 집에 가게 되면 재호 씨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생긴 거죠. 순옥 씨의 고백은 미자 씨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평범하고 무료한 일상 속에서 잠들어 있던 감정들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친구의 고통에 공감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과 상상이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고 있었지만 미자 씨의 마음속에서는 오히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옥 씨의 이야기가 단순한 하소연을 넘어 미자 씨의 내면에 숨겨진 욕망을 건드리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미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며 국을 끓이는 일상적인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기계적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순옥 씨의 이야기로 가득했죠. 밤늦게까지 순옥 씨의 하소연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순옥 씨가 겪는 그 고통이 자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지 상상했습니다. 재호 씨의 지나친 체격과 열정, 감당하기 힘든 강도, 끝날 줄 모르는 시간들. 순옥 씨에게는 고통이었지만 미자 씨에게는 묘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날 밤 샤워를 하면서 미자 씨는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순옥 씨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상상에 빠진 미자 씨는 자신의 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떤지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고 싶다는 강한 충동이 일었죠. 며칠 뒤 미자 씨는 순옥 씨의 집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거기서 재호 씨를 만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히 친구를 도와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었지만 이제는 다른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고백이 불러일으킨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미자 씨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미자 씨는 순옥 씨에게 주기로 한 건강보조제를 챙겨서 순옥 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안에 작은 약통을 넣고 나서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기대감이 일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재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죠. 순옥 씨의 집 앞에 도착해 초인종을 눌렀을 때 미자 씨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연 것은 순옥 씨가 아니었습니다. 현관문을 연 사람은 다름 아닌 재호 씨였죠. 재호 씨는 미자 씨를 보고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옥이가 친구들과 등산을 가서 아마 늦을 겁니다. 오신 김에 차라도 한잔하고 가시죠. 미자 씨는 단순히 물건만 두고 가려 했지만 재호 씨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순옥 씨가 없는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차가운 느낌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묘한 정적이 감돌았죠. 재호 씨는 커피를 내려주며 미자 씨와 마주 앉았습니다. 4년 전 순옥 씨의 결혼식에서 보았던 그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와 일상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죠. 회사 일이 바쁘시겠어요. 같은 평범한 대화들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는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이야기로 옮겨갔습니다. 재호 씨는 아내인 순옥 씨가 자신을 피하는 것 같아 외롭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요즘 순옥이와 스킨십을 하려고 하면 몸을 사려요. 같은 공간에 있어도 거리를 두려는 것 같아 외로워요. 라고 말했죠.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점점 멀어져 가는 느낌이 든다고 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에게서 들었던 고백을 떠올리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재호 씨의 입장에서는 순옥 씨가 왜 자신을 피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았죠. 순옥 씨의 고통을 알고 있는 미자 씨로서는 재호 씨를 탓할 수도 순옥 씨를 탓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호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외로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있으면서도 혼자인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라고 했습니다. 미자 씨도 남편과 사별 후 느꼈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남편이 있었을 때도 없을 때도 항상 외로웠습니다. 안정적이지만 무미건조한 결혼 생활, 열정이 사라진 부부 관계,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권태로움을 솔직히 털어놓았죠.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와 결핍을 공유하며 점점 더 깊은 교감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미자 씨는 친구의 남편이라는 경계 때문에 불안했지만 동시에 재호 씨의 말 속에서 묘한 끌림과 위안을 느꼈습니다. 재호 씨도 미자 씨라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을 굳히며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똑딱 울려 퍼지는 가운데 두 사람의 시선이 우연히 겹쳤습니다. 재호 씨의 눈동자에는 외로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고 미자 씨는 그 깊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죠. 미자 씨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테이블 위로 뻗은 미자 씨의 손등이 재호 씨의 손과 스쳤습니다. 그 찰나의 접촉에서 느껴진 체온이 생각보다 뜨겁게 전해졌습니다. 마치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미자 씨의 온몸에 미세한 전율이 일었습니다. 재호 씨는 미자 씨의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미자 씨의 손등을 감싸듯 만졌죠. 거친 남자의 손바닥이 미자 씨의 부드러운 피부를 어루만질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고민과 외로움을 확인하는 순간 그 체온이 더욱 크게 와닿았습니다. 미자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느낌이었죠. 재호 씨의 손길이 미자 씨의 팔을 타고 천천히 올라올 때
미자 씨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떨었습니다. 작은 위로의 손길이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재호 씨가 미자 씨의 어깨를 감싸자 미자 씨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선을 넘는 첫 순간이 시작된 것이죠. 두 사람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조용했던 집 안에는 오직 그들의 심장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 씨는 직접 확인하게 된 순간 정말로 감당하기 벅찰 정도였습니다. 순옥 씨의 말이 맞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서서히 적응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만족스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강렬함이 미자 씨의 온몸을 감쌌죠. 재호 씨 역시 자신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주는 미자 씨에게 더욱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미자 씨에게서 위안과 충족감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더욱 무거워졌고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조용한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이유를 온몸으로 이해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여성으로서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 씨는 현관문을 닫는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풀려 잠시 벽에 기댔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고 온몸에는 방금 전의 여운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에 생긴 이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자 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을 차렸습니다. 냉장고에서 재료들을 꺼내고 가스레인지에 불을 올리며 국을 끓이는 일상적인 동작들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손놀림은 기계적이었고 머릿속은 온통 재호 씨와의 만남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미자 씨는 샤워를 하며 뜨거운 물줄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물이 아무리 뜨거워도 몸에 남아있는 재호 씨의 흔적을 지울 수는 없었죠. 머릿속에서는 재호 씨의 눈빛과 손길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순옥 씨가 고통이라고 했던 그 경험이 자신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음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미자 씨는 재호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짧고 조심스러운 문자 메시지였죠. 그날 일이 자꾸 생각납니다. 미자 씨는 휴대폰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답장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속에서는 천사와 악마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보다 강한 욕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고 있었죠. 결국 미자 씨는 답장을 했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후 미자 씨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약속한 날이 다가오자 미자 씨는 평소보다 더 꼼꼼히 집 청소를 했습니다. 구석구석 먼지를 털고 화장실까지 깨끗하게 닦았죠. 그리고 향초를 켜놓았습니다. 은은한 라벤더 향이 집안에 퍼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준비 과정 자체가 이미 미자 씨를 들뜨게 만들었죠. 재호 씨가 도착했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지난번과는 달리 이번에는 서로의 의도를 알고 만나는 자리였거든요. 미자 씨는 와인을 준비해 두었고 재호 씨는 조금 더 편안한 옷차림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조금 더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호 씨는 아내와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순옥이가 저를 더욱 피하게 되었고 집안의 분위기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했죠.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재호 씨는 미자 씨와 있을 때만 편안하다는 말을 했고 미자 씨는
자신도 같은 마음이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게서 오랫동안 찾지 못했던 위안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알코올이 조금씩 몸에 퍼지면서 두 사람의 경계는 더욱 허물어졌습니다. 재호 씨가 미자 씨의 손을 잡았을 때 미자 씨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지난번의 충격과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이번에는 기대감과 설렘이 더 컸습니다. 결국 그날 밤 첫 경험 때보다 훨씬 깊고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빠져들었습니다. 서로가 다시 기다렸던 만큼 더 깊고 강하게 서로를 끌어안았죠. 미자 씨는 더 이상 호기심이 아니라 진심 어린 갈망으로 재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옥 씨가 고통스러워했던 그 강렬함을 이제는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재호 씨는 미자 씨가 자신을 받아주었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와 위안을 느꼈습니다. 아내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는 미자 씨에게서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찾았죠. 거부당하지 않고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이 그를 더욱 미자 씨에게 빠져들게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관계는 일회성 실수가 아닌 지속될 관계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재호 씨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자 씨는 혼자 남은 집에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죠.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그보다 더 큰 충족감과 만족감이 마음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졌고 그것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선이 진하게 그어졌습니다. 비밀스러운 만남이 계속될 것이라는 암묵적인 약속이 있었죠. 미자 씨는 자신의 삶에 생긴 이 균열이 어디로 이어질지 두려우면서도 기대되었습니다. 며칠 후 순옥 씨가 미자 씨를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야위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얼굴에는 수심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고 눈가의 그늘은 더욱 진해져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를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 자신과 재호 씨의 관계를 눈치챈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순옥 씨는 미자 씨의 집 거실에 앉아서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말을 꺼내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미자 씨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순옥 씨는 미자 씨에게 남편이 요즘 부쩍 늦게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다고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퇴근 후 바로 집에 왔는데 최근에는 늦게 들어오는 일이 많아졌어. 회사 일이 바쁘다고는 하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해. 라고 했죠. 재호 씨의 달라진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보다 저를 더욱 피하는 것 같아. 같은 공간에 있어도 시선을 마주치려 하지 않고 대화도 최소한으로만 해. 부부로서의 관계는 거의 단절된 상태라며 속상해했죠. 하지만 순옥 씨는 미자 씨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고 의지할 사람은 미자 씨뿐이라며 더욱 매달렸습니다. 친구의 이런 신뢰 앞에서 미자 씨는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순옥 씨에게는 아무것도 들키지 않은 상황이 한편으로 안심이 되었습니다. 순옥 씨는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 이유를 묻고 싶지만 무서워서 차마 직접 묻지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나 때문에 남편이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는 건 아닐까 걱정돼. 라고 털어놓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미자 씨는 친구를 위로하면서도 그 순간마다 재호 씨와의 장면이 떠올라 가슴이 죄어왔습니다. 순옥 씨가 걱정하는 그 다른 여자가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척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재호 씨가 그럴 리 없다며 아마 회사 일 때문에 힘들어서 그럴 것이라고 둘러댔죠.
이중적인 상황이 미자 씨를 괴롭혔습니다. 순옥 씨는 교회에서도 집중이 안 돼. 집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어. 라며 자책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기도를 해도 평안이 오지 않아. 신앙심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고백이었죠. 미자 씨는 순옥 씨의 말을 들으며 점점 더 큰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동안 자신은 그 친구의 남편과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순옥 씨의 불안과 고통의 원인이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재호 씨와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함과 충족감을 포기하기는 어려웠죠. 순옥 씨에 대한 죄책감과 재호 씨에 대한 끌림 사이에서 미자 씨는 갈등했습니다. 순옥 씨는 마지막으로 미자 씨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혹시 재호 씨를 만나게 되면 그의 상태를 좀 살펴봐줘. 무엇이 그를 힘들게 하는지, 다른 고민이 있는 건 아닌지 알아봐줘. 미자 씨는 그 부탁을 들으며 더욱 복잡한 심정이 되었습니다. 순옥 씨가 돌아간 후 미자 씨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친구의 불안이 점점 구체화되면서 두 사람의 비밀은 언제든 들킬 수 있는 위험한 줄타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순옥 씨의 의심이 더 커지기 전에 관계를 정리해야 할지 아니면 더 조심스럽게 이어가야 할지 고민되었죠. 하지만 재호 씨와의 다음 만남이 이미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자신이 선택해야 할 기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배신감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계속 흔들리고 있었죠. 그날 밤 미자 씨는 재호 씨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잠시 볼 수 있을까요?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미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네, 좋아요. 오늘 저녁에 봐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순옥 씨의 부탁과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갈등하던 미자 씨는 결국 욕망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호 씨는 미자 씨의 집으로 왔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죠. 재호 씨는 순옥 씨의 불안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순옥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그녀에게 너무 무심했나 싶기도 해. 라고 말했죠. 미자 씨는 재호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그 모든 고통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호 씨는 미자 씨의 손을 잡으며 미자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순옥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미자 씨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재호 씨의 말에 흔들렸습니다. 재호 씨,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순옥이에게 너무 미안해요. 라고 말했지만 재호 씨는 이미 늦었어요. 저는 미자 씨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재호 씨의 말에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에게 빠져들었죠. 그날 밤 미자 씨는 죄책감과 함께 깊은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재호 씨가 떠난 후 미자 씨는 홀로 남은 집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옥 씨에 대한 미안함과 재호 씨에 대한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해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할까? 미자 씨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비밀은 언제 들킬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았죠. 미자 씨는 이 위험한 줄타기를 계속해야 할지 아니면 여기서 끝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맛본 그 강렬함은 미자 씨를 중독시켰죠. 미자 씨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지만 재호 씨와의 관계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순옥 씨의 불안은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출과 차가운 태도에 순옥 씨는
밤잠을 설치기 일쑤였죠.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되던 어느 날 순옥 씨는 결국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날도 재호 씨가 늦게 들어올 거라는 연락을 받은 순옥 씨는 혼자서 저녁을 먹으며 또다시 어두운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말 회사 일 때문인지 의심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재호 씨는 돌아오지 않았죠. 순옥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시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11시, 12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감이 극에 달한 순옥 씨는 현관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순간 눈앞이 깜깜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순옥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하듯 쓰러졌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순옥 씨는 의식을 잃었죠. 한참 후 집에 돌아온 재호 씨가 현관 앞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발견했습니다. 재호 씨는 깜짝 놀라며 순옥 씨를 깨웠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급히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향했죠. 병원 응급실에는 소독 냄새와 기계음이 가득했습니다. 순옥 씨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재호 씨는 무너진 듯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넘어질 때 머리를 부딪혀 가벼운 뇌진탕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잘못 넘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며 정말 다행이라고 말했죠. 미자 씨는 재호 씨에게서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병실 문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죠. 안으로 들어가 순옥 씨를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재호 씨의 모습은 평소와 전혀 달랐습니다. 재호 씨는 아내의 손을 붙잡으며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순옥 씨의 고통을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위안을 찾았던 자신을 자책하며 울컥했죠.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그를 엄습했습니다. 순옥 씨의 쓰러짐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무관심과 외로움, 불안감이 쌓여서 터진 결과였죠. 스트레스로 인한 극도의 피로와 우울감이 몸의 균형을 잃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재호 씨와 미자 씨 모두에게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현실적인 경고로 다가왔습니다. 미자 씨는 복도에서 순옥 씨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 때문에 친구의 고통이 더 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눈물을 삼키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되돌아봤죠. 욕망보다 무거운 죄책감이 돌덩이처럼 가슴을 눌렀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제대로 실감났습니다. 재호 씨는 아내의 곁을 지키며 다시 가정을 붙들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 씨와의 관계가 주었던 일시적인 만족감보다는 아내와 함께 쌓아온 삶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아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 속에서 자신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재호 씨는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약속했죠. 순옥 씨는 남편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조금씩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의 병실에 들어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친구를 보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죠. 순옥 씨는 미자 씨를 보고 약한 미소를 지었지만 미자 씨는 갑자기 눈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자야, 왜 울어? 나 괜찮아. 순옥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미자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은 미안함의 눈물이었죠.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 순옥 씨의 고통에 자신이 일조했다는 자책감이 모두 눈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아픈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파서. 미자 씨는 겨우 이런 말로 둘러댔습니다. 순옥 씨는 미자 씨의 손을 잡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때 찾아와주는 친구가 있어서 든든해.
그 말이 미자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병문안을 마치고 나오는 미자 씨를 재호 씨가 배웅해 주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은 잠시 마주 섰습니다. 재호 씨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결심이 담겨 있었죠. 미자 씨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 이 관계를 끝내야 한다는 암묵적인 눈빛을 주고받으며 돌아섰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미자 씨는 휴대폰에서 재호 씨와의 비밀 연락처를 지웠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모든 흔적을 지우며 이 관계를 완전히 끝내기로 결심했죠. 순옥 씨가 태어나고 몇 달이 지난 후 미자 씨는 순옥 씨와 다시 만났습니다. 순옥 씨의 모습은 놀랍도록 달라져 있었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미자야, 재호 씨가 정말 많이 변했어.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밤에도 예전처럼 힘들게 하지 않아.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나를 배려하는 게 느껴져. 순옥 씨는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마음이 편해지니까 나도 재호 씨를 편하게 받아들이게 되었고, 이제는 남편과의 사이가 정말 좋아졌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 순옥 씨는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미자 씨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통해 재호 씨가 순옥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그 결과 두 부부가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것이었죠. 복잡한 감정이 들었지만 순옥 씨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에게 너희 부부가 행복해 보여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다 기쁘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옥 씨는 미자 씨의 손을 잡으며 미자야, 너 덕분이야. 내가 나를 위로해주고 재호 씨에게 조언해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것 같아. 라고 말했죠. 미자 씨는 순옥 씨의 말에 죄책감이 더욱 커졌습니다. 순옥 씨가 행복해하는 이유가 나 때문이라니. 미자 씨는 순옥 씨의 말을 들으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미자 씨는 자신이 재호 씨에게 단순한 위안의 존재였을까? 아니면 순옥 씨 부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준 계기였을까 고민했습니다. 미자 씨는 결론을 내릴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자신이 그들의 관계에 깊숙이 개입했고 그 결과 그들은 더 행복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참 아이러니하다고 혼잣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재호 씨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시는 그들의 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와의 만남을 통해 잠시나마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불안감은 미자 씨를 괴롭혔습니다. 미자 씨는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미자 씨는 더 이상 위험한 줄타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홀로 보냈던 시간들. 미자 씨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재호 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남편과의 외로움은 익숙함에서 오는 외로움이었지만 재호 씨와의 외로움은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과 외로움이었죠. 미자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함께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미자 씨는 더 이상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위안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를 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와 재호 씨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이었죠.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너희 부부 덕분에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고마워. 라고 말했죠.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의 화해를 보며 홀로 쓸쓸히 뒤돌아섰습니다. 순옥 씨와 재호 씨는 서로를 용서하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지만 미자 씨는 그들의 행복을 바라보며 깊은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혼자구나. 미자 씨는 그동안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외로움을 채우려 했던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행복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 때문에 그들이 행복해졌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미자 씨는 자신을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자 씨는 집으로 돌아와 재호 씨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이제 그만해요. 순옥 씨에게 돌아가세요. 순옥 씨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재호 씨는 미자 씨의 문자를 보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재호 씨는 미자 씨와의 관계를 통해 순옥 씨의 소중함을 깨달았지만 미자 씨를 놓아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자 씨는 재호 씨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재호 씨를 순옥 씨에게 돌려보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재호 씨는 미자 씨의 답장을 보고 미자 씨를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알겠어요. 당신의 뜻을 존중할게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재호 씨의 마지막 문자를 보고 미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자 씨는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을 했는지도 깨달았죠. 미자 씨는 더 이상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외로움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재호 씨와의 만남을 통해 잠시나마 그 외로움을 잊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친구를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끊임없는 불안감은 미자 씨를 괴롭혔습니다. 미자 씨는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무엇이 자신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미자 씨는 더 이상 위험한 줄타기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를 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와 재호 씨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이었죠.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너희 부부 덕분에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고마워. 라고 말했죠. 몇 달이 지난 후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순옥 씨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예전의 밝은 미소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재호 씨 역시 순옥 씨를 따뜻하게 챙기는 모습이었죠.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보며 미자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도 불안감도 없었죠. 미자 씨는 자신이 그들의 행복을 위해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에게 너희 부부가 정말 보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순옥 씨는 미자 씨의 손을 잡으며 미자야, 너 덕분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부부는 영원히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재호 씨 역시 미자 씨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미자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순옥이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라고 말했죠. 미자 씨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도 두 사람에게 감사해. 덕분에 나도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것을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서로에게 비밀을 만들지 않고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약속했죠.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그들의 행복이 곧 자신의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자 씨는 홀로 지내는 삶이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건강하게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선택을 하지 않고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죠. 미자 씨는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 그리고 홀로 보냈던 시간들. 미자 씨는 남편과의 관계에서 외로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재호 씨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외로움과는 달랐습니다. 남편과의 외로움은 익숙함에서 오는 외로움이었지만 재호 씨와의 외로움은 금지된 관계에서 오는 불안감과 외로움이었죠. 미자 씨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편과 함께했던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이었죠. 미자 씨는 더 이상 재호 씨와의 관계를 통해 위안을 찾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를 보며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순옥 씨와 재호 씨는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고 다시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미자 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하는 것이었죠. 미자 씨는 순옥 씨와 재호 씨에게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너희 부부 덕분에 내가 진정한 행복을 찾은 것 같아. 고마워. 라고 말했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